개광천리원입니다. 새해가 되면은 많은 분들이 신년 운세를 보러 다니시죠. 자, 신년 운세는 뭐로 보느냐? 새로운 해를 맞이해서 내 운세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궁금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자, 우리가 전통적으로 신년 운세로 가장 많이 활용했던 것이 토정비결입니다. 자, 토정 선생이 만들었다는 토정비결, 이것은 자기가 태어난 연, 그리고 월, 그리고 태어난 일에다가 주역의 8개, 이것을 적용해서 세 자리의 숫자를 뽑아냅니다. 그리고 그 세 자릿수가 대표하는 주요 운세에다가 1년 12달을 나눠서 각 월별로 기룡을 판단하는 방법입니다. 그 중에서도 입구자가 안 나오면 좋다고 그럽니다. 자, 입구자는 구설수 할 때, 구설, 시비 이런 것이 잦으면 인생이 피곤하고 힘들죠. 그래서 토정비결에 입구자만 없어도 좋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토정 선생이 처음에 이 토정비결을 만들었을 때 너무나 잘 맞아서 사람들이 그것만 믿고 노력을 안 할까 봐 50% 정도는 틀리게 바꿔놨다 그러죠. 그래서 토정비결은 50%만 맞는다, 이러한 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보는 것이 신수점입니다. 신수점, 이것은 주역의 6효로 보는 6효점, 그리고 주역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괴를 던져서 나오는 괴의 상을 보고 기룡을 판단하는 방법. 그리고 또 점집에 가서 점 보는 신점, 이것도 많이 활용을 하죠. 그 다음에는 뭐니 해도 사주가 으뜸입니다. 사주는 내가 태어난 연, 월, 일, 시, 이것을 근본으로 사주에 재현되어 있는 음양 오행의 상호작용을 보고 운세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연, 월, 일, 시별로 갑, 을, 병, 정 이렇게 있다고 가정해 보면, 자, 갑자년이면은 을해월이 되겠네요. 병인일이면은 정유시가 나옵니다. 자, 요런 사주가 있다고 했을 때 이 궁위에 해당하는 연령대, 여기까지가 15살, 30살, 45살, 60살, 시간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예를 들어서 40세 운을 본다 그러면 주로 궁위상으로는 여기가 되겠죠. 여기에다가 사주에서 주어지는 대운, 이 대운은 10년을 관장하는 운입니다. 여기에다가 해마다 오는 세운을 적용하죠. 이것을 세운 또는 유년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023년 계묘년 같은 경우는, 계묘가 오면 이 사주 원국에 글자들이 상호간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것을 보고 재물운, 명예운, 관운, 직장운, 문서운, 학업운, 승진운, 그리고 건강운, 나아가서 육신운,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살펴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계묘년이 오면서 사주 원국에서 반응하는 글자들의 움직임, 이것을 음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묘년에는 어떠한 일이 발생하겠구나, 이렇게 글자들의 상호관계를 파악해서 1년의 운세를 판단합니다. 사실상 가장 구체적이고 정밀한 분석 방법이죠. 그 다음에는 기문둔갑이라는 학문을 가지고 판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사주가 대입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했던 갑자, 을해, 병인, 정유시의 사주가 있다고 하면 계묘년에 신수운을 본다. 그러면은 여기를 계묘로 바꿔줍니다. 그럼 여기에 따라서 여기도 자연적으로 바뀌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태어난 해가 1984년 11월
15일 유시라고 한다면, 자, 이때는 음력 생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 여기를 2023년 11월 15일 유시로 바꿔주면 사주 구조가 바뀌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천간과 지지에다가 자연수, 그러니까 개수 같은 경우는 천간에서 10번째로 오니까 10번입니다. 을은 2번, 병은 3번, 정은 4번, 또 묘는 4번, 해는 12번, 인은 3번, 유는 10번, 이렇게 자연수를 부여해서 이 수를 다 더한 다음에 부로 제해서 남는 수,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수를 다 더해서 부로 제한 다음에 남는 Y의 수, 이렇게 천간에서 나온 수와 지지에서 나온 수를 천반수, 지반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낙서 구궁에 배치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가 3이 나오고 4가 나왔다 그러면 3, 4 이렇게 놓고 천반수와 지반수를 순행, 역행 이렇게 갖고 구궁에 호국을 한 다음에 그 숫자에다가 육친을 대입해서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판단하는 방법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공간을 지배하는 환경, 그것을 풍수로 봅니다. 풍수를 대입해서 일련의 기륭을 판단하는 방법. 풍수는 물론 공간을 적용하는 학문이지만 여기에 시간도 대입해서 봅니다. 그러니까 시운이 변화함에 따라서 각 공간의 기운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그리고 좋은 위치와 나쁜 위치, 이러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또 1에서 9까지 9개의 숫자를 대입해서 보는 구성학이라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낙서 구궁에 대입해서 봅니다. 2023년 같은 경우는 중궁에 4가 들어가요. 그래서 4, 5, 6, 7, 8, 9, 1, 2, 3. 자, 요거에 따라서 자기가 부여받은 본명성, 그 본명성이 어느 위치에 자리하고 있느냐, 이것을 가지고 재물운, 명예운, 건강운, 이사운, 승진과 합격운 같은 여러 가지 운세를 판단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또 관상을 보고 그 해의 기륭을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얼굴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자, 여기 산근 부분은 40대, 준두 부분 50대, 그리고 입주위 60대, 여기 승장 부분 70대, 그리고 80대, 90대, 이렇게 연령대별로 얼굴의 위치에 따라서 그 부위가 찰색이 어떠한지, 흉터가 없는지, 이런 것을 보고 그 시기에 맞는 운세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손금의 형태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년법에 따라서 손금을 구분했을 때, 예를 들어서 생명선이 이렇게 간다 그러면은 여기가 중년, 여기가 말년됩니다. 자, 내가 50살이다 그러면 50살 되는 부분에 생명선의 형태가 건강한지, 끊어졌는지, 장애선이 없는지, 그러한 것들을 보고 생활의 터전이 안정적일 것인지 아니면 불안하게 될 것인지, 또 건강 상태가 어떠할 것인지, 이런 것을 본다면 운명선의 형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내가 추구하는 인생 항로, 직업, 그리고 나한테 좋은 인연이 들어올 것인지 아니면 가다가 꺾일 것인지, 이것도 연령대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운명선의 연령대는 이렇게 올라가죠. 여기가 중년, 여기가 노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항상 중요하게 강조하는 태양선의 형태, 약지 밑에 태양선, 이 부위가 깨끗하고 선명한지, 그리고 선이 곧게 잘 올라가는지 아니면 지저분한지, 그거에 따라서 현재 상태와 가까운 미래의 기륭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드린 여러 가지 운세를 보는 방법, 그것은 결국 음양오행의 기운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결론은 음양오행의 작용을 보는 것입니다.
이 음양오행은 곧 자연의 순환 운동입니다. 자연의 기운이 나한테 유리하게 작용하느냐 아니면 불리하게 작용하느냐, 내가 자연의 기운에 순응할 수 있는 운이냐 아니면 역행하게 되는 운이냐, 이렇게 음양오행이 서로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형태를 해석하는 것이 곧 운세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음양오행을 기준으로 운세를 파악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무엇을 선택해서 볼 것이냐, 어떤 것이 더 세밀하고 정확하냐, 그리고 내가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어떠한 이론을 적용해서 보느냐, 이러한 것에 따라서 얼마나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이 우리가 안고 가는 과제입니다. 감사합니다.